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큰 슬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제 인생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지켜낸 저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38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부산은 나무로 가득 찬 작은 길들이 해변으로 이어지고 바다 내음이 항상 느껴지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제 삶이 남편 서준과 두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을 함께 만들어 왔고, 그건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사업가로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열정이 깃든 곳이었죠. 서준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부산 사람들과 한국 전체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거야. 그의 헌신과 결단력을 보며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서준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지호랑 수연이랑 먼저 저녁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집안을 정리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제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맞으시죠? 부산중앙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분 서준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사고는 그가 중요한 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어요.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저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가정을 돌보던 가정주부였던 제가 갑자기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큰딸 지호, 15는 강한 척했지만 그녀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막내 아들 수연, 8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올 때마다 다가와 제게 안기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전보다 더 공허해졌습니다. 서준 없는 삶을 배워야 했어요. 집 안 곳곳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책을 읽던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가 남긴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시댁 가족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시댁 식구들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산의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히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대화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준의 두 동생, 민호와 동주는 정중하게 대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르면 회사 운영권은 저희 둘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서준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회사를 두 손으로 일구어냈고
수많은 밤을 새워 사업 계획을 짜고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저를 제쳐두고 동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누님, 동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님께서 형님을 도운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누님은 경영 경험이 부족하시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선 형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들이 제게 회사의 주도권을 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서준의 전부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단순한 사업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꿈이자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의 자산이에요. 저는 그걸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약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님, 형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맞는 게 최선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열정과 헌신이 깃든 회사를 지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잇는 일이자 두 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서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짜낸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그가 보여줬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서준이 남긴 회사를 지키는 것은 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서준의 정신과 그가 남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를 위해 저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법률 사무소를 찾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암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서준 씨가 스스로 서명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고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서준이 남긴 회사, 그의 꿈과 열정이 담긴 그곳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고 서준과 가까운 사이였던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예상 밖이었고 솔직히 처음엔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지연 씨,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눌 것이 있어서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 은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서준 씨가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민호 씨와 동준 씨가 이 원장을 서명하도록 강요했어요. 회사가 더 잘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일어났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서준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인데 병세가 악화된 그를 이용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서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호 씨와 동준 씨가 서준 씨에게 어떻게든 압박을 가했다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서준 씨를 설득한 정황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준이 남긴 유산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해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동주는 업계에서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저는 단순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진실과 서준에 대한 사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도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 문서들을 정리해 주었고 민호가 비윤리적으로 운영한 정황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호 씨가 일부 주식을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에 해외 회사에 매각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거죠. 그날 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럴수록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서준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은지와 저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의 내부 문서와 회계 장부를 분석하며 민호와 동준의 운영 방식을 파헤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준의 회사가 이들의 사리사욕에 의해 점차 손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중요한 걸 찾았어요. 민호 씨가 회사 주식의 일부를 해외 회사에 헐값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소유주가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정보도 있네요. 이 발견은 저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주식 매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자 거래와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명백히 문제였습니다. 이는 민호가 회사의 경영권을 이용해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줬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은지와 저는 부산경찰경제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민호와 동준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끌고 가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신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서준의 꿈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해. 며칠 후 민호와 동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비난했습니다. 형수님은 회사 운영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형님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형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세웠고 언론은 그들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준과 친분이 깊었던 오래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이준 씨였습니다. 지연 씨,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 씨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떠난 뒤 회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민호와 동준의 사업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었고,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더욱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압박도 커졌습니다. 협박 전화는 계속됐고,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경찰도 이런 위협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호가 거래한 해외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여론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제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 힘내세요. 그 말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싸움은 길고 험난했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절정에 다다르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소암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게는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제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고통스러운 질문이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두 아이, 지호와 수연이 저를 반겼습니다. 수연은 밝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오셨죠? 저희가 항상 엄마를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순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그들의 미래를 지켜야 해. 암 진단 이후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을 지치게 했지만 지호와 수연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심지어 대학 학기를 포기하고 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학기는 나중에 다시 들으면 돼요? 지금은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지호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돕고 저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힘안이 되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은지는 저를 도와줄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신문사 기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가족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자와의 만남은 긴장되었지만 기자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다툼이 아니네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신뢰를 다룬 문제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며칠 후 제 이야기가 주요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연 씨 같은 분이 승리해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서준 씨의 정신을 지켜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댁 식구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동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언론 앞에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제 편에 있었습니다. 치료와 싸움을 병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제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제게 손편지를 써줬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엄마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저와 누나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지치실 때마다 이 편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어. 이제 싸움은 단순히 회사 경영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의를 찾는 과정이자 서준의 유산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민호와 동주는 점점 더 코너에 몰렸고 경찰 수사도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하루하루 강해졌습니다. 아이들, 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법적 다툼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없이 쓰러질 뻔했지만 아이들과 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모여 긴장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민호가 회사의 주식을 해외 기업에 불법적으로 매각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지와 제가 찾아낸 문서와 경찰 경제팀의 수사가 그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은지가 제출한 서준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에서 서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다면 그녀가 회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고 그녀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 이어 속삭임과 긴장이 번져나갔습니다. 민호와 동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호와 동준은 회사 운영권을 상실했고 저에게 경영권이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승리를 선언받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단순히 회사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신들은 서준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회사를 관리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의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이는 서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은 후 저는 서준이 항상 꿈꿨던 비전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늘 말하던 대로 회사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사업체가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는 농업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배워가며 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성장했고 지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연도 학교에서 훌륭한 성적을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정말 멋진 CEO가 되셨어요. 아빠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는 절대 혼자였던 적이 없었단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준의 유산은 단순히 회사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매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준의 기억은 여전히 제 3곳곳에 존재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저를 멈추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호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회사에서 실습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수연은 복학 후 대학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준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주리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지역사회와 여성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한 단체에서는 저를 초청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겪는 한부모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제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여성들을 보며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농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농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아이들 학비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서준이 항상 강조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호와 수연이 저를 위해 깜짝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위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보며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엄마만큼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수연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서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기대하며 눈을 뜹니다. 서준이 남긴 꿈은 이제 제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아이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의 기억은 이제 제 삶의 등불입니다.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